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양에서 지역 특산주를 빚고 있는 음, 그 술빈담, 술빈나무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에 대한 생각은 과거부터 있었는데 실천을 못 하다가 이러다 보면은 시간만 지체되고 스타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갑작스럽게 어제 마음 먹고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갖춰진 게 없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칠판 그리고 룩스패드 2대. 근데 룩스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사용할 줄을 몰라서 광도 조도를 못 맞춥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갖춰진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 제가 2008년도 6월인가부터 발효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초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경에 술 발효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술 공부를 먼저 하고 식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식초 공부를 먼저 하고 술 공부를 나중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좋고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식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술 공부가 자연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인 술 공부를 시작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과연 우리 전통주가 무엇인가, 우리 전통주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싶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통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아카데미라든지 뭐 언론 매체,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관심 있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17년간 공부를 했지만은 전통주? 전통주는 전통주일 뿐입니다. 개념 자체가 전통주라 했을 때 머릿속에는 이게 전통주야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게 아마 우리 전통주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이나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공항 면세점에 갔을 때 정말로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술이 진열돼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에 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술이 보이던가요? 사실 저 구석쟁이 한 보통이에 요만한 다이에 몇 가지가 진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은 술 문화가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런 술이 있는가 없는가조차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고대에는 어느 나라든지 그 문화와 그 종교와 그 민족 특유의 그 관습에 따라서 술이 빚어졌고 만들어졌고 또 역사적으로 체계를 갖춰져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없는 건 아닌데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어떠한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우리나라 전통주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문화가 이제 단절되고 왜곡되고 굴곡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통주의에 대한 자부심과 전통주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접 술을 빚고 2월 3일부터 제가 미수곡주라는 술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어떠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진짜 전통주가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꾸로 공부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부를 했을 때 전통주라는 맥락을 쫓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에 치우쳤다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전통은 옛 것을 익히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과거에는 온고의 지신이었습니다. 옛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공부했을 때 공부한 사람은 가히 스승이라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되는 부분. 이게 아마 공자의 논어편인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음식에 대한 고서라든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에 대한 어떤 그 사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쌀 서말에 쌀 서말 2대 2호배 물 2양동이에 3대접을 넣고 술을 빚어라. 이게 축약된 얘기인데 보통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집안에 종부에서 또 종부로 그 종부에서 그 종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집안의 이력과 역사와 또 술 빚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집안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제3자는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말대호비라는 그 계량화된 어떤 그런 그 기구는 정량화돼 있고 다 돼 있지만은 그 집안의 그 비법 한 양동이가 또 한 항아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정량화되고 계량화되어 있으면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안 이후에 그 시점 2013년도 아마 술 공부를 하는 그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고이지신이라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오는 놔두고 신, 이, 지, 고. 그러니까 온신이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 서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는데
새 것을 알고 옛 것을 기본으로 두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평가를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고이지신에서 온신이직으로 좀 변화를 줬더니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또 지식을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방송을 스타트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좀 타이틀을 정해놓고 술의 기초 지식부터 완벽하게 빚는 상황까지 그 시간이 얼마큼 될지 몇 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규모 양조장을 차려놨는데 그뭐 기구나 도구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세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이제 그 새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강의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구, 기자재 또 장소가 있으면은 직접 들고 가서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맛보기식으로 전통주가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저와 제 방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